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며칠 전에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이익까지는 몰라도 받으려고 한 선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목적 갖고 눈앞의 목적만 갖고 했다고 하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은 물려줘도 경영권은 물려주지 않는다. 사실 이 삼성 같은 이른바 대기업 집단 재벌은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온갖 혜택도 받아왔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 주역이 됐고 산업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오너, 리더가 아주 거의 황제처럼 군림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세계적인 기업, 한국의 초간판 기업, 의 3세 후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한 4점 몇 프로 되고 삼성생명 주식이 20% 조금 넘고 삼성물산 주식이 2점 몇 프로 돼요. 이재용 부회장은 0.7%.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지금 병석에 계시지만은 이분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약 12조 13조가 될 거다. 상속세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지분을 갖고 재상 노릇을 한 것도 아니고 왕 노릇을 한 것도 아니고 황제 경영을 했었다. 이 시대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볼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런 A적 환경도 있지만은 2세, 3세, 4세로 갑니다. 이건 꼭 이재용 부회장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2세, 3세로 가면서 아니 그 창업자보다 이 경영 능력이라든가 자질, 열정, 윤리의식, 도덕성, 창의력 이것도 좀 어째 창업자들만큼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사회이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황제 경영과 이렇게 해서 산업화 시대 역군이었던 데가 점점 이런 내부 안팎의 문제가 봉착한 걸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난 이거 안 하겠다.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돈을 넘겨주는 건 상속세를 내면 넘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하나는요. 문호종 경영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오히려 앞에 거보다 이게 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노조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잘하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 야 이제 삼성도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할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내에서는 6개 회사가 이미 연합노조를 만든다나 뭐 이런 결성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민노총 같은 데서 황금의 사업장으로 볼 건지 야 삼성마저 무너지면 나라가 큰일 난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낼지는 봐야죠. 물론 삼성 측도 과거처럼 노조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모델을 만들어질지 이것도 참 국민들이 따갑고 어떤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좀 뭐 경영권 문제까지 나오려면 먼 훗날 얘기지만은 당장 종전 방식의 리더십으로는 안 통합니다. 황제 경영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이 모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격 맞는 새삼성에 앞서서 국격 맞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딱 부러지게 좀 어떻게 좀 누가 본인이 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게 리더십, 이건희 회장은 뭐 뭘 말고는 다 바꾸자라든가 이병철 회장은 어떻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정확하게 경제학적이나 경영학적인 설명하거나 논문은 못 쓰더라도 누구든지 얘기를 해보면 정주영 회장 그렇지 그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면 젊은 세대한테라도 삼세라 소리 듣지 말고 새로운 창업자가 된다 라는 리더십을 좀 부지런히 보여줬으면 합니다. 또 삼성에 근무하는 분들은 도와줘야 될 것이고 열심히 또 새로운 길을 창출해야 될 것이고. 근데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지금 있는 많은 지주회사 있죠. 지주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만기 칠라마서 이제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지주회사 말고 CEO만 선임을 하는 걸 혹은 추천하는 걸 그것만을 하는 걸 미션으로 하는 그런 지주회사를 한번 연구 중이랍니다. 이게 북유럽에서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 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간섭하는 지주회사가 아니고 CEO 선임만 또는 추천권만 행사하는 그런 위원회. 이것도 굉장한 변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의 한 베이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얘기였다면 사실은 이재용 선언은 다른 기업들에게 향하는 시선을 또 가져와요. 아니 삼성은 저러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나 20대 기업 오너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런 생각들하고 다른 나라라고 난 뭐 제가 다른 나라는 많이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게 다 이게 종족 보존 본능처럼 자기 자손들에게 쭉 이렇게 내려주고 싶은 거야. 그건 뭐 인간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아주 조만 가게를 하는 분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어렸을 때는 고생시켰지만은 내 아들들이라도 이렇게 잘 넘겨줘야지 하는 생각은 농토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재래시장에 계신 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직업마다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서 큰 아들로는 안 되겠다, 작은 아들로 되겠다, 작은 아들은 안 되겠다, 사위로 되겠다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저 불러다가 하라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 상식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저 큰 회사에서 난 자식들에게 안 물어주자고 했으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68년생이니까 52살인데 연세가 많으신 대기업 오너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건가 안 물려줄 건가 많은 국민이 주시할 텐데 이건 본인들은 이걸 어디 족쇄로 생각할 건지,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면 다른 기업들도 뭔가가 거기에 새로운 몸단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그건 거기 일이고 나는 재판부에도 끌려가지도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쉽게 안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진보 정권이 우리는 보통 반재벌 정책 노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진보 정권은 그런 정책을 고수할까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물론 내용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래? 당신이 물려주든 말든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반재벌 정책을 펼 거야. 이렇게 할까요? 이번 두 가지 좀 다양한 견해지만 크게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대해서 그 알맹이 빠진 입장문이다. 쟤만 깎아받겠다는 말이다. 경영권 세습 않겠다는 말은 하나만 하는 얘기다. 할 능력도 없다. 이런 논쟁이 있고 박용진 의원이 그런 거지만 박용진 의원의 논의의 저 끄트머리 가면 겁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겁을 내죠. 야, 이제 이 정권은 드디어 연금 사회주의를 로고로 하고 심지어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유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몇몇 기업이 거론되기도 해요. 거론되기도. 어느 기업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실제로 이런 애가 거론되기도 해요. 저기가 먼저 국유화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금이라는 건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이제 이번에 재선 의원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원내대표를 마무리 짓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물려줬던 이인영 의원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 쪽을 기대하는 쪽은 이제 진보 정권이 우클릭을 하면서 뭐 한국형 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경제 기업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바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보 정권이 지지 기반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진보 정권이 하는지 그건 저는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정권과 재벌 간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경유착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업이 끊을 수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권력자가 끊어야 됩니다. 정말로 정책까지 전환하는 건 모르지만 속게 얘기하면 경제 등쳐먹는 짓을 권력자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재수 같은 부산시 부시장 같은 분 전부가 이 정경직입니다. 권력자가 요구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돈 받은 데 문제가 되면 대가성 없었다고 생쇼를 해요. 대가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건 어떻게 기업이 와서 돈을 가져와도 안 받아야 되는데 가져가 달 생각도 없는데 당신 갖고 와 해서 겁을 주고 안 오면 무슨 보복이라 할 것처럼 이걸 권력자가 끊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요. 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는데 거기는 그 부처 업무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산자부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고 재경부는 뭐하고 연관돼 있고 농림수산부는 뭐하고 연결돼 있고 교육부는 어디하고 연관돼 있고 그쪽으로 쏙 이렇게 채널해서 우리 국장님 좀 감사로 모셔주시오. 우리 뭐 누구 좀 뭐 고문으로 모셔주시오.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또 그냥 뭘로 당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면은 이 낙하산들이 설치되니까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보 정권에서도 이런 것이 재현되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득권 문제와 연관돼서 엄청난 저항을 부를 겁니다. 앞에 정책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소위 갑질하는 거, 문제되면은 대가성 없었다고 생쇼하는 거, 이거 진보 정권에서 앞서야 됩니다. 전에 적폐청산했을 때 그런 사례들이 이 정권에서 나타났다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대차 꼴날 때 이 정권은 정경유착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이 삼성이 먹잇감 되면 큰일 납니다. 참 슬픈 현실인데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 삼성인데 세계 속의 삼성은 이제 누구 손으로 가게 되나요? 삼성이 노조 먹잇감 되면 큰일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걱정과 기업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좀 몰라서 제가 말한 게 혹시 또 뭐 잘못된 발언이 있나 했더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거돈 씨 얘기는 이건 숨진이 아니라 숨신을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재판을 앞두고 선언했지만 파장은 훨씬 클 것이다. 노조 먹잇감이 될 것인지 삼성이 상생의 새로운 공간을 말하고 뭐 기준을 만들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도록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이재용은 정말로 국격에 맞는 리더십 구상을 뭘 하고 있는지, 난 이재용 씨 리더십이 뭔지를 누가 물어보면 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자경 씨도 설명되고 구본무 씨 설명되고 다섯째 이재용 씨 난 삼성이 크다는 것 말고는 좀 설명하지. 이게 본인이 그런 걸 잘하는 것도 지금 있는 논란을 완전히 덮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다른 대기업들로 향할 것이다.
진보 정권도 이제는 이렇게 됐으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 보기에 대기업 정책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대기업만 불러다 야단치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정경유착의 고리, 반드시 권력자가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권력자가. 경제 쪽에서는 끊을 힘이 없습니다. 안 끊을 힘도 없고 끊을 힘도 없어요. 정치 권력자들이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 조성된 전 세계적으로 변모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하고 삼성이면 삼성, 기업이면 기업하고 노조와 주주와 종업원과 국민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모두가 새로운 부국의 길을 가기를 기대합니다.